안녕하십니까. 문화산책TV의 이야기꾼 최상렬입니다. 갤러리 라메르의 2층에서 열리고 있는 이민 작가님의 97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민 작가님의 독특한 제작 기법과 또 그림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냄새들을 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민 작가님을 모시고 이번 전시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제주도를 연작으로 쭉 해왔는데요. 첫 번째 작품을 시작한 게 2021년도 1월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4년 이상이 흘러서 300점까지 해서 마무리를 됐고요. 그 마무리의 기념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작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그린다는 통념을 배제한 채 판화라 기법을 가지고 서양화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작품을 하는데요. 일단 그 이름은 판 따블로 작품인데, 기법이 판 따블로인데 손으로 이렇게 지압 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화면 전체에 그려져 있는 작품에 붓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인데요. 제가 아주 작은 작품은 2호부터 시작해서 큰 작품 125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2호 같은 경우도 아주 애먹을 때는 4, 5일이 걸리고, 큰 이런 100호 같은 작품도 빨리 끝날 때는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나기도 하고, 작품의 어떤 편차가 굉장히 커서 크기하고 상관없이 작품에 집중할 때 그 시간에 의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작품은 그 드라마에도 나왔던 올인이라는 드라마의 이병헌과 송혜교가 함께 씬을 찍었던 그런 섭지코지라는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 명소죠. 섭지코지에는 또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겨울빛이 일출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흔히 육지에서 볼 수 없는데 좀 붉은 빛에 태양이 떠오를 때가 가끔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녁 하늘에 구름이라든지 이런 게 껴있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지코지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제가 차량에서 2시간 정도 장박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이라서 붉은 컬러를 내기 위해서 이 바탕에는 한 10번 정도의 붉은색이 가미되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요, 제주공항 옆에 있는 동안둑이라는 해변입니다. 제주도에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착륙과 이륙을 할 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곳이 북쪽이기 때문에 밤바다가 굉장히 짙고 어두운 그런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둑이는 일종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조물이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 벽에 그려놔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산책을 하는 곳이긴 한데,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공항에서 내려서 가장 처음 거닐어봤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담아서 작품을 해본 작품입니다. 제가 제 작품에 있어서 제 판화하고 서양화를 섞어놓은 판타블로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은 겹겹이 위에서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압력 방식으로 수십 번을 눌러가지고 이 안에서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서양화에서 볼 때는 마티에르를 중첩해서 하는 기법인데, 그 기법을 충실히 표현해낸 부분이고,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밤하늘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천히 직관하게 되면 밤하늘도 굉장히 그 안에 컬러가 많기 때문에 여러 색깔을 중첩시켜서 만들어낸 기법이라고 하죠. 제주도에는 이제 일출하고 일몰 그리고 밤바다가 유명할 텐데요. 여기는 신창해변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신창해변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요. 제주도에는 이제 바다에
풍력 발전소가 많이 서 있죠.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돌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집을 배경으로 해서 풍력이 발전이 되는 곳에서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 일몰 상황을 재현해 본 건데요. 이 일몰의 컬러하고 일출의 컬러는 다르지만, 일몰은 바다에 그 해가 내려앉으면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바다색 자체도 붉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걸 보고 모티브로 해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판타블로의 작품에서 제가 왜 판타블로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양화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선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거친 선이 나오는데, 판타블로는 판화의 일종의 기법을 차용하기 때문에 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날카로운 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작품에서 제가 힘썼던 부분은 비가 내리는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표선에 있는 항구인데 비 내리는 표현에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 비 내리는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릴 때 가로등이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가로등의 배경을 비가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섬이라고 생각하려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도 60만 가까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전역을 돌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제주도의 풍경을 볼 수 있듯이 서귀포, 대정, 제주시, 김영, 성산 여러 곳이 다 함께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하나하나의 작품을 제가 어느 곳은 수십 번도 다니고 어느 곳은 한번 순간 찰나에 지내다가 느꼈던 그런 작품들을 다 이렇게 제작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본인들의 추억이 저의 추억과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김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바다가 색깔이 굉장히 좋고 바람이 잘 부는 곳입니다. 북쪽 방향이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김영 요트항이라고 작품이 부제가 붙어 있는데, 김영의 요트가 많이 정박해 있고 아마 김영 쪽에도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보면 또 나구손길이라고 해서 눈 오는 날 이게 화렵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데 장가지가 많이 남아있는 제주도에서 아주 사진 찍기가 좋은 곳이 바로 이 나구손길입니다.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가 유배당했다고 하는 대정 바닷가인데요. 대정 바닷가의 바다 풍경과 또 바닷바람은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지만 매섭구나라고 추사 김정희가 했던 그런 말이 있는 대정 바닷가입니다. 대정 바닷가는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기도 하고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또 대정 쪽에는 피자리아라고 해서 피자가 맛있는 곳이 있기도 한데, 그 피자리아 앞에서 보는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아주 예쁘죠, 바닷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녹산로, 벚꽃하고 유채꽃이 함께 있는 곳인데요. 이 녹산로에 있는 벚꽃도 굉장히 사진 찍기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작품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위스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위스 마을이라는 곳은 이제 조천 쪽에 있는 곳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쁘긴 한데, 스위스를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스위스 마을의 집하고는 사뭇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제 작품의 모티브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을 담아본 작품. 이호태우 해변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또 이호태우 해변에서 밤에
제주도는 유명한 낚시가 있는데 한치 낚시하고 갈치 낚시입니다. 그래서 밤에 겨울에 보면 밤바다는 굉장히 깊고 푸르는 거는 겨울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풍경을 제가 한치잡이하고 갈치잡이의 어선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부분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밤하늘은 깊고 푸르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가면 아주 둥근 섬인데요. 일반 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제주도 분들이 자주 가는 해수욕장은 하도리 쪽입니다. 김영이나 하도리 성산인데요.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차로, 제주도는 주로 렌트카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도 렌트카를 가지고 제가 작품할 수 있는 부분을 헌팅을 하고 다니는데, 가는 와중에 함덕리에 있는 폐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작품을 제가 재현해 본 건데요. 함덕리에 있는 이 작품을 보는 순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느꼈던 독일의 표현주의 작품들의 양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색도로 해가지고 제가 함덕리의 창고를 독일인들이 그렸던 표현주의 시각으로 작품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주도는 또 아주 유명한 게 많죠. 돌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바람이 세다 그러지만 메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런 이유는 제주도의 메밀을 강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육지로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육지가 메밀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전역에 메밀이 많이 나는데요. 제주도는 와홀도 메밀이 많이 나지만 안덕면 쪽에도 메밀밭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는데 메밀은 굉장히 봄철에 눈이 내린 것처럼 아름답게 큰 대지에 펼쳐져 있는데, 그 안덕면에 가서 제가 봤던 메밀이 너무 아름다워서 메밀을 제가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안덕면 메밀꽃이 필 무렵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봤던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긴 해요. 물론 여기는 건축학 개론의 그 장소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하효항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 찍는데, 이 하효항 쪽의 바다는 태평양 쪽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바다는 굉장히 푸르고 넓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동해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제가 하효항에 갔을 때 그 항구 바로 옆에 있는 등대와 또 거기에 있는 펼쳐져 있는 천막이 우리의 관광객들이나 여행자에게 쉼터를 내주는 듯 해가지고 그게 인상적이라서 한번 길게 파노라마 작품, 다음 전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목포일 것 같은데요. 이 작품들이 일부 갈 수도 있고 또 새 작품들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주 작품은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아마 새 작품은 전라도 쪽을 그리거나 하는 작품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전시가 아마 98회째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곳은 스타북스라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를 통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1번부터 100번까지 책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101번부터 200번까지의 책이 나왔는데, 이 작품들도 다 함께 들어간 200번부터 300번까지의 책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책은 11월에 나오지 않을까요?
still